지난해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1인당 명품 소비를 가장 많이 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500만 원짜리 가방이 1000만 원이 돼도 줄 서는 곳, 명품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뭐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만 명품을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사실은 좀 불편해요. 명품에 소비하는 금액이 대한민국이 1위를 찍었더라고요. 야, 대단하긴 하죠. 근데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본 다른 나라 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는 뭐 했다 하면 너무 극성스러우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게 됐을까? 늘 궁금해요. 이 얘기 잘못하면 되게 늙은 사람 될까봐 지금 약간 걱정인데, 옛날에 그 어떤 시절에는 내가 뭘 너무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가능하면 남에게 안 알리는 게 그게 덕이고 그게 사회 분위기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있어도 없는 척. 이런 게 굉장히 존경받던 시절이 저는 제 생애에 기억나거든요. 아프리카에 사는 민족 중에 우리가 흔히 부시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콩산이라고 부르는 종족이 있잖아요. 그 콩산을 하버드 대학 인류학과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했어요. 초창기에 연구하던 분이 계신데, 리처드 리 교수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저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가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족장한테 잘 보여야 그 동네에서 살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제 족장님을 찾아가서 처음에 아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좀 들여서 좋은 선물을 하나 사다가 갖다 드리면서 이러고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연구한답시고 이 집 저 집 이제 방문해서 다니는데 너무 낭패스럽다는 거예요. 가는 집마다 자기가 준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선물이. 그래서 아까 족장님이 저번 날 내가 그걸 드리는데 표정이 영 안 좋으셨다는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남들 다 갖고 있는 걸 내가 줬으니 그게 좋아할 리가 있나. 근데 반전이 뭐냐? 그게 그 양반이 족장한테 준 선물이에요. 그 문화에서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혼자 갖고 있는 게 아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옮겨두듯이 외부인이 뭐 좋은 선물을 하면 그걸 그냥 곧바로 옆집에 준다는 거예요. 그 옆집은 또 우리 집에만 이거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해서 자기가 준 선물을 집집마다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서로 남들이 없는 걸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그 문화에서는 불편한 일이고 별로 존경받지 못할 일이라서 계속 남에게 좋은 걸 그냥 건네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에서 옛날에 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만 막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게 있거나 이러면 그게 불편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약간 감 나가고 뭐 이런 거를 저 뒷방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지극히 평범한 이런 세팅을 해놓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가 됐을까? 저는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면서 삽니다. 생물의 진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수컷들이 다 자기 깃털 자랑하고 노래 뽐내고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랑질이잖아요. 자랑을 해야 암컷이 나를 선택해 줄 거니까. 수컷의 삶은 한마디로 자랑의 연속이죠. 자랑을 못하는 수컷은 진화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컷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군함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프리게이트 버드라는 새가 있는데 저 남미 쪽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섬에 많이 사는데, 짝짓기철이 되면 수놈의 이 가슴팍이 시뻘건 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마치 무슨 고무공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를 부풀려요. 숨을 들이마셔갖고 이걸 이만하게 부풀려갖고 암컷 앞에다 들이댑니다. 나 어때? 나 어때?
빨리 암컷이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한참 있어야 돼요. 이게 수컷의 삶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면서 암컷의 환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진화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겸양의 미덕은 동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고 자시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가진 걸 부풀려서라도 암컷을 차지해야 되니까. 자랑질은 동물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히 진화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사회성 동물의 사회에서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성 동물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그런 전략을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수컷을 자칫하면 사회가 알아버리고 암컷들도 쟤는 가진 것도 없는데 매일 저렇게 부풀려서 들이대기나 하고 있다. 이걸 알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효력이 없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혹시 사회성 동물에게는 있지 않을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니까 동물들이 뭐 그런 수준에까지 그런 진화를 한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물들 사회에서는 이건 누구나 다 틈만 나면 자랑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조금은 병적인 현상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오늘 하루 쓰고 먹는데 아끼지 않겠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미래를 기획해야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배웠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그걸 저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냥 저 동물들처럼 그날 그냥 재밌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삐딱한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온 삶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계속 희생해야만 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도 미래에 큰일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굳이 따지자면 교수님도 욜로족에 가까우시죠? 그렇죠. 저 욜로족이었어요. 일찌감치 욜로족이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더 큰 집 사고 뭐 불려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계신가?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빠른 속도로 남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나라의 TV 보급 속도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빨랐었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TV가 들어오던 시절에 5궤 안테나가 있었잖아요. 저 집엔 5궤 안테나가 올라갔는데 엄마 우리 집엔 왜 안테나가 없어요? 그 TV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V 안테나를 꼽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회의 변천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갑자기 엄청난 유행을 타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결핍감을 건드려 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시 문화가 계속 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과시 문화가 끝날 리는 없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되겠죠. 이게 언젠가 또 뒤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되도록이면 안 드러내는 쪽으로.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면모를 뒤져보니까 우와 어마어마하다. 근데 표면으로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한다. 그런 사회 분위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데 겸손한 척함으로 해서 훨씬 더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세련화 과정을 또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종종 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또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 돈 조금 있다고 막 가게에 와서 뺨도 치고 뭐 이러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밉상으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서서히. 이제 이 단계가 조금 더 무르익으면 제 생각엔 조금은 더 세련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은근히 과시하는 은근 과시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일상 속에서 불편한 자랑족들을 만날 때 대처법이 있다면? 대처법 없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서 저도 여기저기 댓글에서 공격 많이 받고 살아요. 이 사람 입만 열면 지 자랑한다. 저는 어떨 때는 강연할 때 미리 사과를 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불려왔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네, 저 찌질하게 삽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떠들고 가면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불려온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으니까 불려오는 건데,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할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 바란다. 그 얘기를 나는 오늘 하러 온 거니까. 종종 저한테 익명으로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중에 입만 열면 은근히 자랑을 엄청 한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고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동물행동학자로서 얘기하면 자랑은 본능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자연계에서는 없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갈라치기 해서 죄송한데요. 여성보다는 남성한테 그런 성향이 훨씬 강하죠.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으니까. 암컷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수컷은 세상에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들이 대개 아예 남성이라고 합시다. 남성들이 대개 사기성이 농후하잖아요. 네, 이게 아마도 우리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이 제로섬 게임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누가 가지면 못 갖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은 누가 갖더라도 모두가 다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으면 그런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구도들이 누군가가 거머쥐면 그걸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타나는 그런 구도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당하게 갈취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 자랑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남들에게 알리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얘기하고 이런 게 몇몇 사람들이 자랑질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너무 기죽진 말자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좋은 자극도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그런 것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의 편협함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 정도는 서로 이렇게 독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행복해주고 그런 게 좋은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과시에 대한 얘기,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랬을 때 하지 말자고 처음에 그랬어요. 찔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기어코 제작진이 하자 그래서 억지로 찍었습니다. 자랑질을 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